네, 자기계발과 진로 설계 11장 수리 능력과 기술 능력에 대한 부분 제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초 통계 능력, 그래서 페이지는 273페이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통계 능력은 직업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통계란 업무 수행에 있어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요약하며 제한된 자료나 정보를 토대로 불확실한 사실에 대하여 과학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지시 주는 도구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통계가 업무 수행 중에 활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는 고객계 소비자의 정보를 조사하고 자료의 경향성을 제시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어떤 부분에 경향성을 보이더라 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연간 상품 판매 실적을 제시하는 경우, 그래서 연간 상품의 어떤 부분에서 판매 실적이 좋았는지 또 나빴는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좋았던 부분들은 더 활성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적이 안 좋은 부분들은 물건을 뺄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업무 비용과 다른 조직과 비교해야 하는 경우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적절하게 사용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볼 수 있죠. 업무 결과를 제시하는 경우 우리가 다 팀마다의 업무에 대한 결과를 제시할 때 어떻게 하면 질적으로 할 것이냐 양적으로 했느냐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1년 이제 지나면 1년이 되면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했다에 대한 결과에 대한 제시하는 경우들을 종종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럴 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양적으로 많이 가요. 왜 우리가 이만큼 했다에 대한 부분은 뭐 숫자, 이용자의 숫자, 또 혹은 또 양적인 교육도 양적으로 해서 몇 명이 참가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양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질적으로 1대1로 가야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이 조금 아직까지는 좀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조금 우리의 견문을 좀 질적인 부분으로 조금 높일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품 판매를 위해 지역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횡성이라는 여기에 보면 지역인데 횡성에서 판매를 위한 지역 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실시하지 않고 뭐 시골에 계신데 농사를 짓는 분들을 대상이라고 하면 쌀을 준다. 그러면은 이건 잘못 쌀을 판다. 농촌에서 쌀을 살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쵸?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 서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상품이 그분들에게 필요하지 않는데 그거를 할 경우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먼저 그래서 지역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판매 전략을 수립하여 시장 관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 네. 판매 상품을 선정하고 나면 판매 전략을 또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 관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판매를 예측하고 목표를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저희 제가 이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있을 때 판매 전략이 뭐였냐면 홍보 겸 나가서 시장에서 장갑을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뭐 등기소 앞에 아니면 뭐 묵계 농고단지 앞에 뭐 공급 면사무소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판매를 다니기도 했어요. 판매 전략으로 보면 홍보도 할 겸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
판매 목표를 수립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다가 중단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판매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철물점 이런 데에서는 장갑 같은 걸 다 팔고 있는 거예요. 장갑뿐만 아니라 잡단 여러 가지 공구 기구 다 파는데 장갑도 거기에 준해서 파시다 보니까 우리 때문에 장갑 판매가 안 된다라고 군청에다 민원을 넣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려워진 거예요. 어,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또 시장 판매를 못해서 판매 전략에 대한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판매하는 곳이 뭐 행성 시내에 요새 뭐 물건 파는 그 상점들이 빈 상점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군에서 뭐 얻어준다든가 하면 거기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거기서 팔고 이렇게 연계가 되면 좋은데 그것들이 없다 보니까 차량 판매를 하는데 그렇게 또 오시는 분들이 있다. 민원을 집어넣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시장의 그런 부분들을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세요. 처음에 방앗간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시장 안에 방앗간들이 또 문제를 삼더라고요. 그걸 하는 게 맞냐? 우리도 힘든데 이렇게 그런 부분으로 민원을 넣어서 무엇인가의 판매에 대한 부분, 필요한 부분들을 하려면 기존에 깔려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판매를 아무리 열심히 전략을 하더라도 시장가에 대한 부분에서 어려운 거예요. 시장에서 그것을 가지고 반발하거나 자기 입지도가 작아질까봐 미리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쪽은 또 한 단계 더 그런 부분까지도 어렵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예측하여 목표를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들이 그 예도 있고요. 그리고 거래처 관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렇죠. 거래처 관리를 하지 않으면 많은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원주, 강릉, 뭐 서울, 뭐 부산 이런 데까지 다 택배로 장갑을 판매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판매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 그래서 판매 활동을 어, 판매를 하는데 거래처 관리할 때 그게 이제 주기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그럴 때에는 이분이 한 달에 몇 번 쓰시는구나. 그러면 요때가 되면 들어갈 때가 됐구나. 뭐 이런 판매 활동의 효율화를 글을 통해서 도모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리 전화를 드려서 혹시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다. 그다음에 마케팅 분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다음에 재무 관리와 이익 관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열심히 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 도표 분석 능력입니다. 도표 분석 능력은 직업인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읽을 때에 다양한 표와 그래프를 접하게 되지요. 그럴 때 표와 그래프를 정확하게 읽고 의미를 찾아내며 향후 추이를 분석해내는 능력을 직업인들에게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란 선, 그림, 원 등으로 그려서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따라서 한눈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도표 분석 능력은 사실은 그래프나 이런 거 원이나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어서 시각적으로는 참 눈에 들어오기가 아주 용이하죠. 그리고 그것이 되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빨리 받아들여지는 부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 해석 시 유의사항을 한번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도표 해석의 먼저 유의사항을 보기 전에 도표를 작성하는 목적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보고 및 설명을 위해서이다. 도표를 설명할 때는, 그릴 때에는 거의 이제 마지막 또 아니면 그것에 대한 결과론적인 부분들을 설명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보고 및 설명을 위하여서 회사 내에서 설명을 하거나 상급자에게 보고를 비롯한 각종 통계 등에 대한 부분을 쓰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도표가 단순히 보고 설명용으로만 쓰인다고 하는 것은 사후 결과만을 표시하는 것에서는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현상 분석을 하여 전체 경향 혹은 이상 수치를 발견하거나 문제점을 명확히 밝혀 대책이나 계획을 세우기 위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라고 볼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상황 분석을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보고 및 설명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상황 분석을 위해서. 이는 도표나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회사의 상품별 매출의 경향을 본다던가 거래처의 분포 등을 보는 경향 등을 그 예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리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관리 목적. 네. 관리 목적에서는 진도 관리 도표나 회수 상황 도표 등에 대해 이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도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데, 첫 번째는 어떠한 도표를 작성할 것인가. 그렇죠. 여러 가지 도표가 있는데 그 도표에 어떤 모양을 도표를 사용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가로축과 세로축을 나타낼 것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가로축과 세로축의 눈금의 크기를 결정한다. 자료의 내용을 가로축과 세로축에 만나는 곳에 표시한다. 그리고 표시된 점들을 따라 도표를 작성한다. 도표의 제목 및 단위를 표기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도표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워포인트가 유일하게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파워포인트가 뭐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파워포인트 정도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도형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네. 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목록형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모두가 있고, 여기에 목록형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요거를 이제 선택하는 거죠. 어느 것이든 내가 어떤 것으로 도표를 만들 것인가. 이제 프로세스형. 그래도 같이 섞어서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동그라미, 주기형. 내가 어떤 도표를 사용할 것인가, 관계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라미드형 그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여기에서 선택을 해서 만약에 제가 지금 하나 바탕에 이거 깔아놓은 게 있는데 이걸 선택했다면 이것마다 색상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색상을 변경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뭔가의 제목을 넣고 요것도 또 윤곽을 넣는다면 이렇게 윤곽을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좀 보여지는 게 다르게 보여질 수도 있게 하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내가 선택하고 만드는 거죠. 보기 좋게 좀 그래도 그럴싸해 보이게 이제 만드는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이런 거 이제 차트 목록 이런 것도 본다면 여기에서 색깔을 예쁜 걸로 한번 골라볼까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럼 테스트마다 써서 할 수 있는 도표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또 차트에 대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 옆에 차트를 보면 차트에서는 이렇게 이제 어, 그래프로 그려지는 부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 한번 들어가 보셔서 여러분께서 도형에는 어떤 것들을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꾸미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강의하신다 생각하고 어떤 강의를 할 것인가 뭐 어떤 발표를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부분들을 표로 만들어 보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네, 다시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표 해석 시 우리가 유의사항들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의 습득을 통하여 특별한 지식을 일반적인 지식, 즉 상식화할 필요가 있다. 도표를 통해서 상식화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 둘째, 도표를 제시한 자료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도표를 무심코 해석하다 보면 자료가 지니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으므로 자료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도표가 많이 나오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도표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그 내용의 진정한 의미를 확대하여 볼 수 있다라는 부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셋째, 도표로부터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다. 즉 주어진 도표로부터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하여 곤란하거나 아니면 주어진 도표대로 했을 때 자기 주장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네, 이런 부분들이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총량의 증가와 비율 증가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데 비율이 같다고 하더라도 총량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또한 비율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총량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비율 차이의 근거로 절대적인 양의 크기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한번 저기를 먼저 보실까요? 이거 넘어가기 전에 우리 도표를 볼 때 285페이지 서로 다른 도표인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도표죠.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J씨와 L씨가 동일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기별 매출을 변동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어요. J씨 분기별 매출의 그래프는 5, 15, 25, 35, 45, 55, 65, 75, 85, 95까지를 토대로 해서 1분기에는 25, 2분기에는 35, 3분기에는 95, 4분기에는 27, 30 정도의 그게 이제 왔고 LC의 분기별 그 매출의 그래프를 보면 0, 50, 10, 150, 20, 200, 250, 300 높이에 대한 부분에서 수치의 높이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1분기 때는 25는 맞는데 똑같은 양인데 매출액인데 무엇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J씨와 L씨의 도표를 보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열심히 뭔가를 한 것 같으신가요? 같은 그래프이지만 J씨가 작성한 분기별 매출액 그래프를 통해서 3분기가 정말 매출액이 다른 시기보다 월등히 높네. 그래서 와 우리 3분기 때 열심히 했구나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쵸? 되게 많은 성장을 했네 이렇게 느낌이 받는데 LC의 분기별 매출액 그래프를 보니까 같은 25인데 되게 뭐라 그래요? 바닥에서 기는 느낌이잖아요. 많이 매출을 많이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성과가 있지 않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300까지 수치를 가다 보니까 그래프가 너무 작아서 우리가 성장이 되게 약하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그래프를 하나를 작성하더라도 느낌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되게 좀 잘 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86페이지 보실까요? 거기 도표별 종류에 대해서 유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선그래프 작성 시 유의점. 선에 대한 부분에서 그래프를 작성할 때에는 가로축의 명칭, 구분, 연, 월, 장소. 좀 전에 앞에 보았던 거에서 그 연월 장소가 있었는데 여기는 보면 매출액이 5, 15, 25 이렇게 있는데 그게 매출액 금액인지 퍼센트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금액이면 몇 프로 달성인데 얼마의 몇 프로 달성인지 뭐 이렇게 해서 좀 나와 있다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세로축에는 금액 매출액 그쵸? 세로축에 아까 그 매출액에 대한 95가 뭔지 뭐 원단인지 천단인지 그런 부분들이 좀 제시되면 좋겠다. 축의 모양은 L자형 구성으로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선 그래프에서는 선의 높이를 보고 수치를 파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로축의 눈금을 가로축의 눈금보다 크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두 선의 종류인 경우에는 반드시 무슨 선인지 그 명칭이 기입돼 주어야 그래프를 보기 좋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그 앞에 있는 분기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가로축에 가져왔기 때문에 실적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거기에는 뭐 연에 대한 분기인지 월에 대한 건지 장소인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 작성 시 유의점은 막대를 세로로 할 것인가 가로로 할 것인가의 선택,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세로로 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고 보기가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보다 보면 그게 보편화가 되어서 보기도 편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세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수량, 금액, 매출액 등을 정하는 것이 좀 많이 사용되고 있고 가로축으로는 가로막대는 사방을 틀로 싸는 것이 좋다. 가로축의 명칭, 월, 장소 등에 대한 부분들을 둘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막대의 폭을 모두 같게 하는 것을 꼭 지켜야 할 상황이다. 어떤 건 얇고 어떤 건 두껍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겠죠. 원그래프 작성 시 유의점은 원그래프에서는 정각 12시 선에 대한 시각적으로 하고 이를 기점으로 오른쪽으로 그리거나 분할선을 구성 비율을 큰 순서대로 그리되 기타 항목의 구성 비율이 크기에 관계없이 가장 뒤에서 그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새 원그래프 가장 많이 보는 게 무엇이 있나요? 네, 맞아요. 선거에서 뭐 국민의힘이 뭐 몇 프로, 뭐 아니면 뭐 민주당이 몇 프로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에 뭐 그거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이 뭐 몇 프로 동그라미에 그래서 이제 표시를 하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그 다음에 나는 신경 안 쓴다 기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눈은 동그라미 그래프 많이 보셨죠?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층별 그래프 작성 시 유의점에서는 층별 세로로 할 것인가 가로로 할 것인가 그래서 작성자나 기호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성 비율은 가로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눈금은 선그래프나 막대 그래프보다 적게 하고 눈금선을 넣지 않아야 하며 층별로 색이나 모양이 모두 완전히 달라야 한다. 제가 아까 색을 이렇게 집어넣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구분해 주는 게 보기가 아무래도 좋다. 이제 그래서 내가 어떤 그래프를 먼저 그릴 것인가, 어떤 도표를 사용할 것인가의 선택이 먼저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파워포인트에 가셔서 내가 그래프 도형 차트를 하나 무엇을 가져다가 한번 그려서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